세계 증시는 빠르게, 우리 증시는 폭넓게 3분 증시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미국 증시상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은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종가를 살펴보면 다우지수가 0.62% 뛴 40.9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4만 선을 넘어서 장을 마친 건 지난 5월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이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역대 최고가를 찍기도 했는데 장 후반에 상승분을 대부분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도 0.55% 상승한 5,615.35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면서 하루 만에 바로 5,6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63% 뛴 18,398.44포인트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네. 또 주간 단위로 봐도 3대 지수가 모두 한 주 전보다 뛰었는데요. 이 다우가 1.59%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S&P 500이 0.87%, 나스닥이 0.25% 각각 올랐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난 주중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는 둔화하는 모습이 확인됐잖아요. 근데 네. 도매 물가는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노동부가 금요일에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예. 이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2.6%로 집계됐는데 이게 작년 3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고요. 또 시장 추정치인 2.2%도 훌쩍 웃돈 수준입니다. 네. 하지만 금융시장은 물가의 중장기 흐름을 보여주는 이른바 근원 물가에 더 주목했습니다. 이 근원 물가 상승률이 3.1%로 나타나서 그 전월 상승률인 3.3%보다는 0.2%포인트 낮아졌고요. 또 체감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 세부 항목들이 대부분 예상을 밑돌면서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는 인식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장마감 무렵 기준으로 이 미국 기준금리의 선물 시장에서 확인해본 9월 금리 인하 확률도 94%대로 나타났고요. 이 확률이 장중에는 98%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네, 거의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모습이군요. 이런 가운데 JP모건 시티그룹을 기점으로 미국 실적 발표 시즌도 시작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투자자들이 매도로 대응하면서 이 JP모건하고 시티그룹 주가가 둘 다 모두 하락했습니다. 네. 주가가 지금 1%대 떨어졌는데 이제 여기에는 앞으로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손실 때문에 이 은행들이 쌓아놓은 충당금이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또 웰스파고도 성적표를 공개했는데 종합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었는데도 여기도 주가가 6%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성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고 또 연간 수익률도 낮아질 거로 전망돼서입니다. 반면에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은 깜짝 실적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5% 넘게 급등했습니다. 네, 금융주들이 엇갈린 모습 보였네요. 자, 국내 증시 살펴보죠. 지난주 코스피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이제 지난주 장중에 오름세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금요일엔 반락했습니다. 네. 지수 종가는 1.19% 내린 2,857.00포인트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기관과 개인이 샀지만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멈추고 매도로 돌아서면서 약세 압력을 가했습니다. 당시에 외국인 순매도는 5천억 원을 넘어갔습니다. 또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모두 주저앉았습니다. 낙폭은 둘 다 3%대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주목된 것이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 소식인데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겁니까? 네, 이제 두산그룹 사업 재편안이 나오면서 그 계열사 주가가 요동쳤는데요. 네. 그 소형 장비 분야에서 매년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그 알짜 기업으로 통하는 두산 밥켓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낸 뒤에 이걸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2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 증시 안팎에선 쓴소리가 빗발쳤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악용한 조치라면서 이번 사업 재편이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방안이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켓의 일반 주주에겐 불리한 조건이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일부 증권사에서도 두산 밥켓 주가 전망치를 낮추고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제 주주 반대에 따라서 거절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조치는 아니었으면 좋겠군요. 그럼 이번 주 코스피 전망도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는 미국 은행권의 실적 발표를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이제 주 초에 골드만삭스와 블랙록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가 2분기 성적표를 내놓습니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연설에도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뒤로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기회입니다. 또 바다 건너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로는 중국의 2분기 GDP 그리고 유로존과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로 2,830에서 2,950선을 내다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3분 증시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